안녕하세요. 생각공간입니다. 농부들이 새로운 과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열매에 다른 것을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접목 효과다.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나의 좋은 생각으로 합체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종류의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좋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은 차이나는 인생을 만드는 생각의 규칙 중 인생책에 관한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자가 쓴 책은 바로 그 부자의 생각이다. 나는 주로 자기 개발에 관한 책을 많이 읽는다. 그것도 부자에 관련된 책들을 읽는다. 책을 읽는 시간은 보통 아침 5시 정도로 정해져 있다. 출근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자유시간은 아침 시간이거나 저녁 시간이거나 둘뿐이기 때문이다. 그 둘 중에서도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은 잠을 자고 난 개운한 아침이니 당연한 선택이다. 아침에 가벼운 토마토 주스나 우유에 시리얼을 조금 넣어서 먹는다. 그렇게 밤새 자면서 허기진 마음을 달래고 이미 전날 미리 준비해둔 책을 읽는다. 보통은 일주일에 읽어야 할 책들을 골라서 나는 책상 위에 올려놓는다. 그 옆에는 항상 바로 메모할 수 있는 노트가 준비되어 있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자기계발 책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자기계발 책보다 가벼운 힐링 에세이를 더 좋아한다. 과거 20대로 돌아가서 더 정확히 말하면 나는 김성종이 쓴 추리소설을 좋아했다. 한때는 추리소설에 빠져서 나 자신을 프로파일러로 착각할 정도였다. 그렇게 좋아했던 책들을 나는 두 아이를 키우면서 가게를 운영한다는 핑계로 전혀 책을 읽지 않았다. 아니,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돈 버느라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그렇게 시간을 엉뚱한 곳에 낭비한 대가로 지금은 그 시간까지 보충하기에 더욱 빠듯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 시간이 존재했기에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추리소설이나 에세이보다는 자기 개발책 읽는 것에 전념한다. 그것도 부자들의 마인드에 관한 책들만 골라서 읽는다. 내가 자기 개발 책 중에서 부자들의 쓴 책들만 골라서 읽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일상에서 부자를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부자들의 생각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금의 상황으로서 부자의 마인드를 배우는 유일한 길이 바로 부자가 쓴 책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쓴 책은 바로 그 부자의 생각이 적어도 70%는 담겼다. 도전을 하기 위해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디뎠다며 나는 반드시 부자들이 쓴 책을 읽으라고 권유한다. 나는 나의 딸에게도 책 한 권 읽는데 용돈을 주는 조건을 걸고 부자들의 쓴 책을 읽혔다. 자녀가 있다면, 책 읽기 싫어하는 자녀가 있다면 용돈을 줘서라도 읽히는 것이 좋다. 지금도 가끔씩 어이가 없는 말이 떠오를 때가 있다.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뒷공무니를 따르라. 라는 말이다. 처음에는 그 말의 뜻을 몰랐다.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의 뒷공무니를 따르라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를 직접 만나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었는가를 묻던가, 아니면 부자들이 쓴 책을 읽어라 라고 말했더라면 어쩌면 나는 그 말을 쉽게 이해했을 것이다. 부자들이 쓴 책이라는 조건이 붙는 자기 개발 책 한 100권쯤 읽다 보면 그 중에서 자신한테 가슴 깊이 와닿는 책이 있다. 그 책은 반드시 따로 보관하고 반복해서 읽어봐라. 내가 반복해서 읽은 인생책 몇 권이 있는데 그 책 중 하나가 바로 김승호의 돈의 속성이다. 그 책을 나는 10번은 넘게도 반복해서 읽었다. 처음 돈의 속성을 읽고 나는 돈에 대한 나의 태도가 사뭇 잘못되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딱 인정하는 거기까지였다. 그리고 6개월 후에 나는 다시 그 책을 읽었다.
그런데 내가 처음 읽었을 때 발견하지 못했던 또 다른 부분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세 번째로, 다시 읽었을 때 나는 처음 한 생각이 완전히 잘못되었음을 후회했다. 그냥 인정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나의 과거를 전부를 지우고 싶을 만큼 후회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책 한 번 읽고 모든 것을 다 알았다고 자부한 어리석은 나의 생각을 부끄러워했다. 나는 그렇게 정작 알아야 할 책 속의 내용만 놓치고 산 것이 아니었다. 인생 살면서 중요한 몇 가지는 놓치고 살았다. 왜냐면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그냥 생각으로만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다. 가끔 이럴 때가 있지 않은가? 아, 그 생각 잠깐 했었는데 깜빡했어. 그런데 생각해봐라. 아직 어린 애들이나 아픈 사람을 빼놓고 가나다라를 못 외우는 사람이 있는지, 구구단을 외우라고 하면 깜빡하는지 한번 외워보라.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달달 외워놓으면 잊혀지지 않는다. 깜빡했다는 것은 자신의 뇌의 입력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 깜빡한 단어가 과거의 나다. 정작 중요한 것들을 순식간에 잊어버리는 것이 나였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목표나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단어는 나는 매일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운다. 노력 없이 얻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에 진정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며 우리는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방법을 써서라도 외워야 한다. 어린아이들이 매일 한글을 쓰면서 연습하듯이 어쩌면 진작에 내가 중요한 생각들을, 내 인생에 필요한 생각들을 지금처럼 하나씩 메모에 달달 외워서 습관이 되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앞당겨 좋아진 삶을 살았을 것이다.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 그것은 삶뿐만 아니라 책 속의 내용 또한 마찬가지다. 그것을 온전한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1대 6대 12의 법칙으로 읽어라. 처음 읽고 6개월 만에 다시 읽고 12개월 후인 1년 후 다시 또 다시 반복해 읽어야 한다. 그것이 내가 나의 인생을 바꿔준 계기가 된 책들을 지금도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읽는 이유다. 그리고 책을 보면서 눈에 띄는 핵심 문장을 찾는 습관이 중요하다. 그 핵심 문장을 찾았다면 반드시 메모하고 외워라. 그 눈에 띄는 문장이 바로 나에게 비타민이 되어주고 나의 모자란 부분을 채워줄 약이 되어준다. 책 한 권에 몇 줄이라도 자신이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책 한 권 읽기는 충분하다는 얘기다. 책 한 권을 한꺼번에 다 읽는 것보다는 조금씩 나에게 맞춰서 읽는 것은 지루함에서 벗어나는 역할을, 물론 짧은 한 문장이라도 기억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하루 5분이라도 읽는 꾸준함이 쌓이면 엄청난 나비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고 보면 독서야말로 인생을 바꾸기 전에, 생각을 바꾸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 모든 것을 반드시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책만 읽고 삶에 적용을 시키지 않는다면 색다른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농부들이 새로운 과일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기존의 열매에 다른 것을 접목시키는 것과 같은 접목 효과다. 다른 사람의 좋은 생각을 나의 좋은 생각으로 합체하지 않으면 결코 다른 종류의 열매가 열리지 않듯이 좋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정의하며 인생책이 있다면 자신한테 접목시켜서 새로운 나라는 열매를 맺어 좋은 결과를 수확하세요. 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 채널명은 생각공간이었습니다.